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많은 분들께서 양봉이 올라왔으니까 시장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정말 좋은 포지션이 나온 것 같아, 이거 상승 배팅을 좀 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이 흐름에도 뭔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흐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분위기, 우리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뭔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사람의 기분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도 알기 위해서는 잠깐 미소를 지었다고 해서 야 너 화 풀렸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오히려 상대방 기분을 조금 좀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확실한 증거가 생길 때까지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좀 약간 섣불리 행동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주식도 흐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뭐냐면 내려가고 있는 이런 흐름,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 또 내려가는 흐름,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 그리고 위쪽에서 머뭇거리는 흐름들, 뭔가 흐름이 변화가 생기는 구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 중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승의 요인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보통 지금까지의 시장하고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형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스피 대형주에 포진되어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엄청난 거대 종목들이 지수를 상승을 시켰다라고 한다면요, 지금은 약간 이야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코스피가 이렇게 지수가 약간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그렇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약간은 좀 자제하는 듯한 어떤 느낌과 올라가지 못하고 힘이 조금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지금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전통적으로 위쪽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 종목들은 좀 쉬면서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 또는 화장품 업종, 우리가 음식료 업종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면서 지수가 약간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키 맞추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 맞추기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밑에서 있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멈춘 다음에 상승했다가 내려왔던 종목들이 다시 달려가기 시작한다면 지수가 위쪽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려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굴지의 대기업들과 엄청나게 좋은 이런 기업들이 더 위로 치고 올라갈 만한 뉴스가 좀 많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올 하반기 11월 정도나 9월에서 11월 정도의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증시에서도 주식 담보대출을 하셨던 분들이 좀 돈을 회수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고요. 돈을 이렇게 대출받아서 투자하고 있던 분들도 야 지금 좀 위험한데 비중을 좀 줄일까 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의 성장과는 좀 별개로 지금은 경제 환경상 유동성에 문제가 조금은 쪼그라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게 키 맞추기는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위쪽으로 막 빵 치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신규 매수를 섣불리 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 매수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아직도 시장에 이렇다 할 만한 주도주라던가 특징을 가진 종목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오늘 이렇게 상한가 8종목이나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스펙, 하이 제6호 스펙, 유진 제6호 스펙, 심령 스펙 6호, 또 삼성 스펙 4호, 이렇게 스펙 4개를 빼버리게 되면은 그냥 또 상한가 4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상한가 근접으로 22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도 스펙이 많이 끼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오주뿐만 아니라 동전주뿐만 아니라 또 역시나 테마주라고 할 만한 그런 개별 종목들이 조금 뛰어오르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시장 아직까지 강하다라고 느껴지기에는 좀 모자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비유를 할 때 박앤세일을 이야기하죠. 백화점에 세일한다 해서 갔는데 우리가 별로 관심도 없던 그런 상품들을 할인을 하고 있다든지,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기후비계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뭔가 좀 필요한 상품을 해주거나 명품이라든지 정말 핵심 상품을 하는 게 아니라 2월 상품도 아닌 정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상품들을 할인 행사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펙 주의보라는 것이 지금 또 내려져 있는데,
있는데 스펙 주의보가 내려졌던 것을 저도 이렇게 증시를 통해서 뭐 컨텐츠를 찍다 보니까 경험이 많이 쌓이잖아요. 이렇게 컨텐츠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것저것 안내해드리고 뭐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종목도 봐드리고 하다 보면은 스펙이 난리치는 곳은 항상 지수가 고점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펙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다라는 거 이거 지금 좋은 상황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스펙이 일어났던 시기가 언제였는가? 2017년이었거든요.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이렇게 스펙들이 급등하고 올라왔었는데 그때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가 고점을 찍고 있던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서 스펙들이 또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는 흐름도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이 저는 지수가 위쪽에서 버티고 있다라고 해서 마냥 반갑진 않다. 이렇게 올라와서 버틸 것 같으면은 이렇게 잡주들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라는 설명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어찌됐든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 스펙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스펙은 평생 살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평생 여러분들의 스펙 살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펙은 절대로 사선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꼭 사려고 한다면은 2,000원 정도 2,000원 이하로 빠지지 않는 게 스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2,000원에서 꼭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비싸게 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 근접으로는 역시나 우리 정리매매하고 있는 종목이죠. 에이펜과 행남사 요 두 종목이 지금은 급락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친다면은 시장에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장주라든지 뭐 주인공이 될 만한 중심주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빠지고 있는 종목이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삼성제약입니다. 삼성제약 이렇게 보면은 삼성과 관련 있나라고 보시는 분들 많은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오늘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렇다 할 만한 이유가 뭐 발생된 것 같지는 않고요. 폐장암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5월 20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이야기들과 함께 아직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좀 발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적인 내용을 봤을 때 기업이 조금 좋아진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적자가 개선된 것은 아니에요. 일단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늘어났는데 최근에 이제 마지막에 부채가 568억에서 156억으로 부채가 좀 줄어든 것만이 하나의 또 긍정적인 요인이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아직까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좋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어찌됐든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 득을 보고 계신다, 이제 조금 탈출했다, 뭔가 또는 수익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쯤부터 이제 매도하시는 게 좀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정고점을 한번 뛰어넘는 정도의 뭐 어떤 터치하는 정도의 흐름은 나올 것 같아요. 12,000원 정도까지는요. 그래서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정리한다, 매도한다 라는 관점으로 역시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남양유업입니다. 남양유업 저는 지금 냄새가 고약합니다. 이거 뭐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오너의 그 경영권을 매각한다라는 이야기와 뭐 지분을 판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유산균 이야기를 함께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부터 해서 이 경영권 매각까지 이어지는 이 연속적인 뉴스가 저는 반가워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좀 냄새를 이렇게 일부러 피워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좀 이렇게 모이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비싸게 팔아내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남양유업 자체가 뭐 지금 나쁜가요? 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적자로 돌아선 것은 굉장히 나쁜 거지만 회사 자체가 뭐 엄청나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물론 남양 불매 운동 뭐 계속 이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리스크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우하향을 하고 있죠. 이제 우하향을 하는 이 주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뭐 방법이 뭘까 한다면은 당연히 뭐 매각이 되고 경영권 교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뭐 경영권을 매각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남양에 대한 뭐 인식이 바로 바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 말은 주가를 띄워 올리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주식수가 72만 주밖에 발행이 안 되어 있어요. 품절주 중에서도 정말 아주 극악무도한 품절주라 보시면 되고요. 72만 주 중에서 이 거의 한 40만 주 이상 50만 주가 거의 묶여 있다 보니까 주식수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은 위로 110만 원대, 12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이상 급등세도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약간의 작전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4천억대의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작전에 놀아나게 된다면은 지금과 같은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는 멋모르는 개미들은 여기에 비싸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괜히 다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체가 고약한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가 좋은 상황에서 경영권을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상황에서 안 좋은 행각까지 하면서 안 좋은 종목이 안 좋게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역시나 들고 계시는 분들, 오랫동안 물려 계시는 분들 탈출의 요소로 활용을 하시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수익 중이라고 한다면은 야, 남양유업이 이번에 대박 날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일확천금을 노리시기보다는 적당한 부분에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 이후에 살짝 풀렸다가 올라갔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좀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품절주의 행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 급등 현상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70만원대에서 80만원대까지 갑자기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급등이 있다는 것은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절주는 급락도 빠르기 때문에 수익권에서 빠르게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괜히 잡았다가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종목이 갑자기 훅 빠져서 종목 10% 20% 손실 나는 거 금방인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로도 저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 안 잡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SM 관련주들이 좀 어제부터 해서 급등하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지분 인수설에 SM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SM 지분 인수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SMCNC뿐만 아니라 이제 좀 대기업이죠. SM까지도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카카오와 네이버에서 SM의 지분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뭐 또 역시나 사업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SM 라이프 디자인 그리고 SMCNC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네요. 물론 지분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좋은 거긴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상 급등을 할 때 비싸게 산다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그래서 컨텐츠라든지 이런 쪽을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점에 사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분 인수에 대한 이야기는요, 보통은 2연상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에서 3,200원 여원들까지 좀 폭넓게 욕심을 좀 부려보면서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 못 샀는데 어떡하나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걸로 인해서 또 이제 많은 엔터주라든지 이 사업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번에 돈을 좀 많이 이렇게 쟁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서 사업 확장, 아무래도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많이 확장될 수 있으니까 메타버스 관련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에코프로 HN이라는 기업이 또 이렇게 상장과 함께 급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보도 이렇게 없어요. 재무제표도 없고 뭐도 없고 한데 일단 이 기업 자체는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기업 자체는 뭐 하는 기업인가 라고 한다면 화학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나와 있긴 하네요. 그래서 환경 사업이라든지 에코프로에서 환경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로 이렇게 상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이런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규 상장주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좀 장점들을 찾아보기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거 투자하시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니까 관심도 가지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어때요? 오늘도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보니까 개별 호재 또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품절주 이런 거 아니고서는 딱히 이렇다 만한 종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좋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양봉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마음 놓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단순히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냥 단순히 흐름 안에 있다, 여기서 흐름을 변화시키는 어떤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방향성을 함부로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